것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일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꼭 좋은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공식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여기 앞에서 전해드리려고 작가님 나오시고 준영 선생님께서 아드님이 축구를 하시는데 그동안 조금씩 뭐 크지 않은 앞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단돈 10,000원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이도. 예, 하나, 둘, 셋. 3번.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아드님이 골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골을 엄청 많이 넣었을 때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가슴이 드셨나요? 네, 저는 이제 나머지 반대쪽 가슴 되게 만들려고 지금 며칠 전에 태국에서 이렇게 날라온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안면교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감동 주고 올리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 친구가 너무 다 올리가지고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오늘 눈물 좀 빼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면 또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계를 감동시킬 작은 재능 눈에 띄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0월 30일부터 현재 지금까지 세계여행 중에 있어요. 저는 리더거든요. 잠깐 강연이 있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왔고요. 저를 제외한 청년들은 지금 태국에서 오늘이 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 애들에게 행사도 해주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작다라는 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첫 번째 키가 작아요. 네, 눈이 큽니다. 그리고 손도 작아요. 그리고 발도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31년 살아왔는데 항상 제가 들어왔던 말은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제가 그걸 알았으면 컸겠죠. 몰라서 작아요. 너 왜 이렇게 손이 작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작았어요. 귀엽다. 그 말 들으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게 있어요. 저 눈이 커요. 그리고 코도 커요. 그리고 입도 커요. 네. 근데 얼굴은 작아요. 그래서 다들 재수없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계여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버를 해요. 그래서 유튜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스날이라는 토트넘 축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의 꿈은 뭐냐면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다. 한번 라이브를 하자. 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날 시청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10명 정도 들어왔어요. 10명. 10명도 진짜 많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날 몇 명 들어왔을까요? 100명? 1000명? 6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4,000시간을 채우면 유튜브에서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날 저는 엄청 흥분했어요. 흥분하니까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막 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눈도 진짜 예쁘다. 근데 코도 진짜 예쁘다. 근데 입도 진짜 예쁘다. 근데 조합이 안 맞다. 뭐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조합이 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지나가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둥둥 거 보니까 99%가 공감을 해요. 아,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살고 있는 거 말고 원래 부모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두 분 다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아니요, 둘 다 한국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지?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 같지 않다. 미국적이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우리 이름이 랜덤 TV거든요. 잠깐 30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세계를 멈출 수 없지 않게 하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폰 꺼내세요. 30초 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40명은 앉아있어. 그런데 구독자가 40명이 안 들었다. 추적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랜덤 TV예요. 390명. 네, 지금 39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구독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10대들 빨라요. 네, 좋아요. 시로요, 네, 시로요 몇 개 없었거든요. 시로요 물리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마칠게요. 이제 구독자 제가 방금 조화롭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TV에 꼭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막 친구 집에서 TV 보다가 애들이 갑자기 병조 나왔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TV 나올 거예요. 근데 병조들이 나와요, 항상.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왜냐면 지금은 국제 결혼이 활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는 국제 결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또 친구들이 불러요. 근데 병조 지나간다. 보면 이런 아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싫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런 아이들이 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 좋을 텐데 꼭 항상 쌍꺼풀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대롱대롱. 그리고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게 항상 깨재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왜 나는 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닌가 왜 항상 이런 아이들을 닮았을까? 근데 사실 이때 그건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저 다르다는 걸 생각했어요. 나는 이건 닮고 좀 부자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때는 가난하다는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냥 싫었어요. 그런데 이 조화롭지 못한 얼굴이 저는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를 찾으시고 저예요. 네, 저예요. 근데 진짜 어떤 큰 메리트가 있냐면 모든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도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장난을 쳐요. 제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놀래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나라를 가잖아요. 친구 뭐 닮아서 하는데 저희 아들 아닙니다. 그 이 친구들도 금방 저한테 뛰어와요. 그리고 안겨요. 반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저를 보면서 행복해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조화롭지 못했던 이 얼굴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으로 봐요. 태국 가면 태국 사람으로 봐요. 한국에 오면 어디서 왔니? 그래서 한국이 싫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저를 잘 웃고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친구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왜 사줬냐? 우리 딸이랑 놀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얼마나 잘 놀아줬냐면요. 이 꼬맹이가 남자를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을 잘 못 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거의 못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여줄게요.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에요. 난 절대 안 웃을 거야. 너는 셀카 찍겠지만 난 안 찍을 거야. 이랬던 아이예요. 이 친구랑 제가 소풍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소풍을 같이 가서 놀러 가봤는데 처음 본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가서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걔 성격 더럽다. 그리고 남자 무서워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이 아이 울면 아무도 못 말린다. 건드리지 마. 저는 체중 당념자처럼 비슷하게 안 된다 하지마 하면 여기서 부글 끓어요. 뭐 안 된다고? 내가 이 아이에게 웃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랑 친해질 거예요. 3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아이의 얼굴이 억지로 늘어났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영업 비밀이라서 좀 더 이제 주시면 이 친구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온전히 못 받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불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말을 너무 늦게 배운대요. 사실 말을 늦게 배우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문제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영어를 못해요. 저도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말을 못해요. 저도 한국말 할 줄 압니다. 저는 인도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여기로 가도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가장 행복하게 웃으면 한국말로 얘기해줬어요. 이 아이는 가장 행복하게 힌디어로 해줬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의 작은 사랑에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못 받던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절제가 안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 애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자, 누워보자. 한국말 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 반짝반짝반짝반짝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한 몇십 분 정도 놓았어요. 애들 일어나려면 아니야, 지금 게임 중이야. 다시 누워봐. 팔 안 흔든 것 같은데? 다시 흔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이 놓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케어해주고 싶어서 이 친구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밤새 놀아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부모님,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어가 늦죠. 늦어봤자 2달, 3달, 4달이에요. 결국 제 나이가 되면 언어가 할 수 있게 돼요. 걱정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모듬어 주세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를 피하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나는 영어를 아직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이, 하와이유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사랑을 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있나?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그 아이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필리핀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만난 지 2분 만에 저랑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놀았어요. 근데 역시 어른들은 무서워요. 찌려보고 있어요. 뭐야 저거? 찌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금방 친구가 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아이도 마음을 열면 저한테 정말 쉽게 다가오는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나라 가는 간에 그 나라 얼굴은 바로 바뀝니다. 바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일인데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닮았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근데 남자애들도 저를 좋아해요. 근데 이날따라 다 여자애들만 다 붙더라고요. 여자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적당히 좋아해줘야지 너무 들러붙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봤겠지만 이 사진 보셨나요? 네. 저는 이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의 딸같죠? 이 딸처럼 이 아이들을 엄청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요, 저희들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애들이에요. 돌멩이를 던지고 쌍욕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을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요 제 손을 잡고 자기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동네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구경시켜주고 함께 동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돌멩이를 던졌다 했잖아요.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사실 저는 여기 없었어요. 저와 같이 여행 갔던 청년들이 이렇게 며칠 전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한테 다가와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쌍욕을 했어요. 우리의 청년들은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줬어요. 돌멩이를 던지고요, 쌍욕을 하고요, 막 이렇게 해줬어요. 이날도 오자마자 애들이 오니까 또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 저 새끼.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려 할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잠시만 있어봐. 너희들 일하고 있어봐. 나 아이들이랑 놀고 올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하고 좀 놀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불만이었겠죠. 정말은 같이 일하러 안 오고 지원서네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약간 일하는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셀카 찍고 저도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저는 일하는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들만 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저도 잠깐 아이들한테 갔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아이들도 저한테 돌멩이를 던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고 있는 동안 저랑 손잡고 있는 저 꼬마가 있죠. 저한테 이만한 걸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맞았어요. 근데 제 입에서 쌍용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쟤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돌아왔어요. 일단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또 별 수 없네요. 똑같이 돌 맞고 왔네. 형님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만. 또 저를 자극시켰어요. 똑같다고? 그리고 다리가 좀 아프지만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이 아이가 다시 막 돌 던지고 막 나뭇가지로 막 쫓아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단 한 번 욕해줬어요. 미쳤냐? 그리고 계속 쳐다봤어요.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영어를 못해요. 저도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로도 얘기했어요. 너 이거 나쁜 행동이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가 싫어서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이 아이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 알아들었어요. 내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내 눈빛에 나오는 진정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쳐다봐줬어요. 그리고 째려보는 제 눈에서 웃음이 나왔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한 분 동안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몸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댔어요. 다시 한국말 내줬어요. 난 널 사랑해. 너가 이렇게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세요? 옆에 있던 애들이 놀려요. 애들이 알았대요, 알았대요. 애들이 꼴레리 하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막아줘요. 던지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 아이한테 던져요. 제가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요. 손을 잡아요. 또 같이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안아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19살 됐거든요. 얘가 한참 일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형님 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며칠 전에 아이들이 돌멩이 던졌댔지. 그리고 쌍욕을 했지. 근데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가 떠나고 나면 한국에서 어떤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한테 욕하고 왔다고. 그러면 안 좋게 기억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우리가 집 지어주는 이 집 아들, 딸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집 자식들도 아닌데 왜 형이 굳이 놀아줘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9살 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미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집이라는 걸 선물해줬잖아. 이 사람은 이미 한 가지를 받았어. 그런데 여기 있는 수많은 아이들 봐봐. 여전히 가난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거야. 아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까지 못 전해주고 가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자랐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외국인들이 우리들을 왜 도와줬지?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고 간 것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줬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줬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직도 가난한데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내가 도와줄까? 그 마음을 저는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집을 100채 지어주는들 저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개 지어주는 데는 100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같이 도와주면 100개를 오늘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외국인, 사업가, 정치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을을 바꿔가야 돼. 그래야지 이 땅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더 이상 외부 세력으로 너희가 변화 안 되었으면 좋겠어.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 도서관 100개 지었어. 나 노벨평화상 받을 거야.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제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 또 다른 외국인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을 돌볼 수 있는 그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도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제가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돌려주고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일 사랑한다고 이 아이한테 얘기해줬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을을 바꾼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종교단체가 아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결국 잠깐 머물고 가지만 이 사람은 삶이에요. 삶으로 가슴이 뛰어야 된다잖아요. 사실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가슴이 안 뛰면 계속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가슴이 뛰어서 자기 마을 사람을 얘들이 돌보는 날이 온다면 그게 진정한 이 아이의 가슴 뛰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재능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세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저희 멤버들이에요. 제가 팀 이름이 두레돈이거든요. 왜 두레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쓴 책을 드릴게요. 왜 두레돈일까요? 그리스 말입니다. 네, 한 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라는 말에 지금 한 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 말로 렛돈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두 가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렛돈이요, 작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렛돈도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봐봐, 한국에서는 스펙 그리고 대학 정해진 틀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 결국 너희가 비슷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 맞죠? 순간 카페에서 둘이 대화를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최소한 땀을 흘리면서 짐은 지을 수 있고 누군가는 도울 수 있잖아. 작지만 우리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한번 도와주보자. 그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막내예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막내예요. 이 친구가 작년에 18이었어요. 다들 놀래요. 장난치지 말라고. 18이었고요. 이 친구 아버지도 CCM이라고 크리스찬 기독교의 가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 친구도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버스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이 친구를 잡아가야 됩니다. 다시 세계를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23살이 된 친구예요. 최예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러 갔어요. 독일에 간 이유는 뭐였냐면 예술을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술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술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기가 독일에 있으면서 자기 이웃에 난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난민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제가 여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니는 몰랐어요. 이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가자. 그리고 얘가 갑자기 엄마한테 며칠 있다 연락한 거예요. 엄마 나 한국 갈게. 왜? 병주 오빠야랑 세계여행 갈 거야. 엄마가 난리 났어요. 왜냐면 저는 이 친구랑 친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엄마랑 엄청 친했거든요.
야야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니 때랑 세계인 간다더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걔가 왜 그러지? 몰라 걔 미쳤다. 왜 한국 들었다 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엄마를 내일 만나요. 이 친구가 여행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난민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난민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또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예술을 공부했댔잖아요. 난민이나 비민가 아이들의 그림을 모았어요. 너의 꿈이 뭐야? 꿈 좀 그려줘. 그 꿈을 모아서 저희는 지금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늦었죠? 1월달이 중순이 넘었는데 조만간 제가 펀딩을 할 겁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일단 30개를 받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또 저희가 펀딩을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왼쪽에서 세상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친구가 박준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비전을 찾고 이제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갈 수 있다 같이 가자. 근데 얼마 들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돈 안 든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하필 이 얘기가 했던 날이 만우절이었어요. 아 거짓말 치지 말라고. 아 진짜 주문아 돈 안 든다. 세계여행 같이 가자.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뻥쟁이라고. 그런데 며칠 뒤에 카페에서 만나서 제가 어떻게 세계여행을 갈 수 있는지를 브리핑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비자도 찾고 세계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함께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민규라는 친구는 몇 년 전에 빈민가를 찾아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이 친구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의료로 강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데 의료로 돕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픈 사람이 생겨야지 돕는 거잖아요. 아프기 전에 이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뭘 했냐면 식품 영양학과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음식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민가에 방문해서 어린이날 했잖아요. 아이들이 돈가스를 튀겨줬어요. 돈가스를 선물해주면서 이 아이는 조금씩 어떻게 비민가를 도울 수 있는지를 여행을 통해서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박내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3년 전인가 캄보디아에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부에서 빚이 없으니까 다 태양열 패널을 선물해줬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태양열 그 패널이 이삿짐으로 다 배송돼요. 왜 다시 갖고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할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가 나오잖아요. 그 돈 낼 돈이 없어서 다시 원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꿈을 꿔요. 아직 전 세계에는 빛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구나. 내가 좀 더 빛을 공부해서 빛이 없는 마을에 빛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전등 달아줬습니다. 빛이 잠깐 꺼진 마을에 전등을 달아주면서 이것도 사실 뜯어가지고 고쳤거든요. 그럼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상용화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요? 네. 세계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소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접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이게 사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머물고 있댔잖아요. 태국은 정말 세계여행이 좋은 나라예요. 일단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샤머니즘 불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옥토라는 친구가 원래 버스킹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후원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팻말만 들고 있어요. 영어로 먼저 적었어요. 태국인한테 가서 태국어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계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태국 아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샤머니즘 불교를 했죠. 지나가는 사람은 돈 엄청 넣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태국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바트예요. 500바트가 얼마냐면 17,000원 정도. 500바트라고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면 500바트를 벌어요. 저희는 2시간 서 있고 얼마 벌까요? 1000바트? 4000바트 벌어요. 작게 벌면 2000바트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건 없지만요,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는지를 박스에 붙여놔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나라마다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만약에 내가 아니 태국 사람들 후원 안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자급자족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한번 서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듀레돈이라는 팀을 만들고 세계를 가게 된 이유는 다 제가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네, 약간 세력이 자꾸 좀 이야기 좀 하고. 아니, 근데 가죠? 네, 그거 자살한 거. 네. 상받고 그거 맞죠? 제가 스피릿 좀 와봤습니다. 상받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는 사진이에요. 네, 케빈 카터라는 작가가 찍었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처상을 수상하셨어요. 그게 사진계에서는 노벨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뒤에 자살을 해요. 왜 자살했을까요? 비난해서. 인도주의. 복수방, 예습방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비난해요. 너는 독수리가 뒤에 있는데 안 죽고 뭐 했니?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근데 케빈 카터는 굉장히 갈등을 해요. 어떤 갈등을 했냐면요, 사진을 먼저 찍는 게 우선일까? 독수리를 쫓아내는 게 우선일까? 한번 물어볼게요. 독수리를 먼저 쫓아야 된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8명, 9명, 10명. 네, 갑자기 손 내려주세요, 이제. 아니다, 사진을 찍어야 된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그, 여기 한 30명 넘는데 손 안 타면 뭐예요? 나 귀찮다. 손 니 혼자 들어라.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십니까?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하신 분이죠. 어느 날 막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한 사진작가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줘요.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다들 잘한 행동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요.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잘한 행동이죠.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기자한테 찾아가서 고함을 질러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가 그러고도 사진 기자야? 너가 이 하나의 손을 잡아주면 이 하나의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너가 이거를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잖아? 수많은 고통받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 넌 지금 네 일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케미 카터가 사진 찍는 게 먼저였을까요? 독수리를 쫓는 게 먼저였을까요? 아직까지 어려워요. 사진을 찍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진 찍는데 1시간이 걸릴까요? 2시간이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려요. 셔터 누르면 끝. 그리고 독수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얘 엄마가 잠깐 물 길리러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놔둬놨어요. 다시 안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요. 일부만 보고 너무 누군가를 쉽게 비난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 충격이 받아요. 아까 말했죠. 저랑 닮은 아이들이 많은 저는 그 당시 가난을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를 처음 보고 충격이 받아요. 왜 엎드려 있지? 왜 옷이 없지? 저도 사실 마른 편이라서 이게 어렸을 때 갈비뼈가 잘 보였거든요. 왜 내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지? 그리고 이 아이는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이야기가, 그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케빈 카터는 죽었지만 그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그럼 내가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실제로 빈민가에 가보니까 저는 돈 많이 버는 부자를 꿈꾸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책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했겠어요? 한국말로 했겠습니까? 당당히 한국말로 세계인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빈민가에 도서관을 선물해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연 때마다 계속 이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이날. 맞죠? 엄마가 일단 들고 갔으니까. 내가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강연 때마다 이 아이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아이의 사진을 아무 때나 보여주고 있지?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도서관도 짓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소리 듣는데 정작 나는 이 아이한테 뭘 해줬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나 진짜 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진짜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플래처상을 받았댔죠. 그럼 분명히 이 사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사진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으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조금만 설명해주면 이 사진의 의미를 알 거야. 그러니 나는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 화폐를 모으자. 그리고 전 세계 화폐로 이 아이가 엎드려 있는 이 땅에 도서관을 지어주자.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 아이들이 다시는 엎드려 있지 않고 자기가 서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전 세계 화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세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훈이랑 저랑 친구가 그랬거든요. 동갑이더라고요. 지훈이한테 박수 많이 쳐줬는데 전 이제 한번 쳤는데 아예 땀을 벌벌 흘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을 시작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11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26일, 그 다음에 라오스 9일, 그리고 현재 태국에 오늘 지금 37일째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뭘 했냐면요. 제가 첫 번째로 나온 책이 아까 버킷 얘기했잖아요. 버킷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킷 프로젝트를 이루는 겁니다. 알죠? 제가 이 책이거든요. 이 책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또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초반에 베트남 여행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 여행 갔는데 이 친구가 호텔 직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나 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부산 출신 아이돌을 다 말해주더라고요. 이 팀의 얘는 누군데 부산 출신이야. 저는 그 팀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정말 귀찮았어요. 알겠어. 왜냐면 제가 아이돌을 여자 아이돌도 아니고 남자 아이돌 얘기하는데 저희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어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는 일 끝나고 뭐해? 집에 가서 뭐해? 그냥 쉬다가 잠자. 야, 시간이 안 아까워. 너 나랑 저녁에 밥 먹을래?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정말 태국 사람밖에 없는 식당에 찾아갔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와 베트남 사람 진짜 많다. 이 친구가 뭐랬냐면 응 너도 베트남 사람. 너 한국 사람이야. 너 베트남 사람 생겼어.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제가 한국말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근데 진짜 한국말 잘한다. 야, 이 진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도 같이 저녁을 먹고 공항까지 저를 태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 근데 너는 한국 가면 바로 일해야 돼? 아니, 나 일 안 하는데. 왜? 나는 프리랜서야. 강연하고 글 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글 쓰고 싶으면 쓰고 강연하고 싶으면 해. 근데 어떤 글을 써? 나는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고 청소년들 멘토를 해주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꿈도 찾아주면 안 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약속해요. 버킷 프로젝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가 10월달에 세계여행 떠날 텐데 제일 먼저 네 꿈 찾아주고 세상 떠날게. 그 약속을 꼭 지킬게. 그래서 10월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멘토를 해주면서 며칠 동안 이 친구가 통역사가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사의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줬고요. 그리고 통역사가 할 수 있는 게 번역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책을 한번 먼저 번역해봐.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출판 수입을 너 다 줄게. 그러면서 네 꿈을 시작해봐. 그러면서 제 책 100권을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걸로 돈을 벌고 저는 알리아서 베트남을 진출할 수 있고 약간 두 가지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넘어갔어요. 무려 13년 동안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비만 오면 이 도로, 이 마을에 길이 잠겨요. 그래서 아 제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13년 동안 기도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13만 원 찾아가서 이 도로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비 왔을 때 물을 다 퍼내고요. 왜냐면 그 위에 흙을 깔아도 물이 젖어 있으면 또 젖어서 지름탕이 되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요. 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트럭을 5대가 불러서 여기에 흙을 다 깔아줬어요. 그게 어떤 흙이냐면요. 약간 사람들이 밟으면요. 시멘트처럼 굳어요. 그래서 엄청 단단해지는 흙인데 이 흙을 저희가 깔아줬고요. 그리고 이분이 13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교회 들어가는 길에 비만 오면 잠긴대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기도를 13년 만에 이루어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 이 가운데 있는 아줌마가 저희가 오는 그날 새벽 밤에 꿈을 꾸세요. 우리가 오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자기 교회로 6명의 천사가 날라오는 꿈을 꿨대요. 근데 남자가 4명이었고요. 여자가 2명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날 그냥 교회에 일하러 온 거예요. 그 우리를 본 거예요. 그 놀란 거예요. 귀신하겠죠? 저도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이뤘던 기도, 누군가가 어떤 꿈을 이뤄줄 수 있는데 이거 얼마 들었대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책을 드립니다. 50만 원. 야, 죄송합니다. 아, 50만 원 아니고요. 아, 50만 원 비싸집니다. 아니, 달러로 얘기해, 달러로. 500달러, 520달러. 아니면 가져가세요. 네. 500달러로 한 번에 꿈을 이뤄줬어요. 500달러 다른 말은 60만 원. 13년 동안 60만 원에 없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60만 원. 근데 저희가 그냥 가서 60만 원 있는 돈으로 도와드려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천사가 왔대요.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일하러 없이 나갔어요. 저는 누군가 도울 때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이냐면요. 티내지 말자. 지금 티내고 있긴 있는데 얘가 직업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뭔가 할 게 없으면 어영부영 끌지 말고 당장 떠나자 그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서 바로 떠났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줬댔죠. 이 집 짓는데 비용은 몇 달러 들었을까요? 책 한 권 더 있습니다. 어? 1000달러. 1000달러 아닌데 경매 아니거든요. 1000달러 아닙니다. 1000달러 위에 1200. 1200 아니 호차 1200 위에 1200 위에라고요. 위에 1400. 1800 밑에 1800 위에 550. 시거든요. 모녀에게 집을 선물해 주는데 들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못 들었어요. 1,700만 원이요. 1,700만 원을 다른 말로 하면 200만 원. 그런데요, 이 아줌마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옷가게에 들이래요. 하루 종일. 그리고 얼마를 받을까요? 이따 조용히 하세요. 저 대본 있어요. 제 거. 8,000원 밑에요. 6,000원 밑에 하루 종일이라고. 6,000원 밑에요. 3,000원. 3,000원 밑에요. 1,500원. 네. 1,500원. 1,500원 정도 벌어요. 제가 선물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먹는 거 말고는 해결될 수 없는 돈이에요. 한평생 꿈이 집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자연스럽게 왜 안 놀아줬냐면요. 이 사람은 짐을 갖겠다는 한 단계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들은 짐을 갖겠다는 꿈조차 못 꿔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짐을 주어진 이 아줌마보다 아이들이 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아직 집이 없으니까. 아직 도와줘야 될 이유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킹으로 수입을 얻었어요. 저희가 베트남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얼마 얻었을까요?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기시 내고 집에 갔어. 지금 얘기할게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37일 걸렸어요. 근데 37일 동안 저희는 1달러 벌었습니다. 자급자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캄보디아까지는 이 친구들 부모님의 돈을 많이 후원받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 먹고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통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통장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요, 저희가 아무리 배고프고 잘 데가 없어도 절대 안 건드리기로 약속한 통장이에요. 제가 NGO 지금 대표거든요. NGO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수많은 NGO가요, 90%는 자기들 먹는 데 쓰고 10% 아이를 도와줘요. 근데 그 10%도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관리들한테 또 90%가 가요. 그 10%예요, 90%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건 1%도 안 가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요, 하루에 2끼를 먹으려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40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NGO가 1년에 걷어들이는 후원금이 1000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남았죠? 960조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제가 NGO 대표가 됐고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돈은 정말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건드린다. 그래서 예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눈치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캄보디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태국에 넘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라오스에서. 5천원짜리 맞죠? 라오스에서 왜 후원을 해주셨냐면요, 꽃보다 청춘 때문에 라오스가 엄청 핫해졌어요. 단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40대, 50대. 50대 분들이 한 잔 걸치시면 기분 좋아가지고, 야야 니도 넣어라, 야야 영식이 니도 넣어라, 야 봉사 니도 넣어라,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도움 받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들이 많이 가졌어요. 사실 이날 저희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라면을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2인 1조예요. 우리가 돈이 들어왔지만 이 돈 들어왔다고 다 써버리면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다. 우리 라면 배고프겠지만 밥만 달라 먹자. 그래서 보이죠? 깨지지 하는 모습. 라면 하나에 행복한 친구. 그게 내 친구입니다. 라면 하나에 행복한. 근데 만약에 우리가 40일 동안 굶어 지내는 그 생활을 안 해봤더라면 제가 라면 한 개 먹자 했을 때 아이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난치나 내가 돈이 없나? 사 먹고 말지. 그런데 40일 동안 힘들고 누군가에게 돕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라면 하나 먹어라도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지만 이 돈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먹는 걸 최소화시켜서 계속 누군가를 도와보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000바트에서 3,000바트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진짜 태국에 돈 벌기 쉽겠구나. 그죠? 그냥 구글에 누구 돕는 사진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내가 그걸 주고 있어. 사람들이 돈 넣어줘요. 맞죠? 그리고 이 돈 넣어주는 걸로 나는 밥 먹고 또 하루 밥값이 600바트, 700바트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0바트 버니까 700바트 밥값 내고 300바트 점심 저녁값 내고 그러면 약간 1,000바트, 2,000바트가 매일 모이겠구나. 내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걸 돈을 너무 쉽게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리더인 내가 항상 이거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팀은 다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버스킹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식당 갔는데 사장님이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3분 얘기했는데 10만원 못 받았어요. 처음 본 식당 아저씨한테. 또 어느 사업하는 아저씨랑 밥을 먹는 기회가 됐어요. 이게 왜 세계행하노? 3분 얘기해줬어요. 그냥도 10만원 물어받았어요. 그랬지만 그날 저녁에도 버스킹을 나갔어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봐봐, 10만원, 20만원 돈 많이 받았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나가야 돼. 우리는 돈 때문에 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우리의 글을 읽어. 누군가는 우리가 했던 행동을 봐. 우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오늘 3,000바트 벌었어. 4,000바트 벌었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후원금이 많아지고 유튜브로 수입이 많이 창출되더라도 나는 무조건 길거리 나갈 거야. 왜? 우리 초심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네, 저희가 지역의 지리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랩동TV는 한국인들만 구독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일단 4개국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또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는 한끼 줍쇼, 한끼 줄게.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희는 빈민가 사는 찾아가서 한 끼 얻어먹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한 끼 대접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저희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누군가에게 밥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하면서 저희는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 먹는 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방콕에 제가 방문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때는 참가를 해요. 왜냐면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끼 주시할 때는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이날은 전부 다 팀원들이랑 한번 같이 참가해보자.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저희가 제육볶음을 40인분 했어요. 한국 사람이 먹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빈민가에 나눠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배가 작아요. 40인분 했는데 70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안 물어볼게요. 3만원에서 4만원. 우리나라도 4만원으로 70명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3만원, 4만원이면 우리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3명 먹으면 끝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야. 그러니까 둘이만 먹지 않겠지? 그런데 3, 4만원 누군가를 밥을 대접해 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돈가스도 아마 얼마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 70명 정도를 대접해드리지 않았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이에요. 근데 난민들이 오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좋은 데 살아. 아파트야. 근데 왜 난민이지? 왜 저들을 도와야 되지? 일단 도와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우리 말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라 잃은 그 아픔과 나라에 못 돌아가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이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 누가 잡아가면 그대로 끌려가야 돼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라는 창살 안에서 갇혀서 세상 속에 있는 새처럼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세요. 이들이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브였는데 여기를 도와주고 계신 한 분이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야, 우리 내일 KFC 갈까? 축제였어요. 와, KFC 가자, KFC 가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하고 밤에 후회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약 4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다 태우고 가려면 차가 5대 필요해요. 그럼 5명의 운전기사를 섭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민들이기 때문에 운전하고 데리고 가다가 잡히면 난민을 불법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같이 감옥에 가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 괜히 이거 하자 했다. 아, 내가 괜히 실수를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찾아가요. 야, 미안하다. KFC 가지 말자. 대신 내가 타올게. 그랬더니 여기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요, 선생님, 아이들이요 KFC 간다고 해서요 오늘 아침에요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씻었어요. 씻었는 거 대단한 말입니다. 남인 아이들이 씻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뱉었잖아요. 아차 싶었지만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KFC라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5대 차를 섭외하고 아무도 안 다니는 시골에 있는 KFC를 미리 주문해놔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요. 이게 꼬불꼬불한 그 길을 왜? 다른 길로 가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KFC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지금 뛰어가서 KFC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 꿈이더라고요. 근데 이 꿈을 이루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내가 알려야겠구나 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꿈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그래서 2019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인쇄소 찾아갔고요.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든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조만간 또 펀딩을 통해서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에요. 이 아이 꿈을 알려드릴까요? 디자이너예요. 제가 밑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정신 시체 아이예요.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봤을 때는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거리를 가깝지만요 그 간격은 너무 커요. 이 선 하나가 자기를 막고 있어요. 이 아이들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물고기인데 심장이 자세히 보면 물 밖에서 숨을 쉬어요. 이 아이 꿈은 뭘까요? 내가 물 밖에서 나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숨 쉬고 싶다.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아이들이 꿈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요 I want to be a 과학자가 되고 싶다. 사이언스 나 못 읽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봤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너무 좁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난민들도 꿈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두레돈. 한 여인이요. 두레돈을 넣으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두레돈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2mm도 안 돼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면 이렇게 커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의 재능 또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겨자씨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니 커서 뭐가 되겠노? 야, 니 그래가지고 밥이라도 먹겠나? 니 그래가지고 인간이가 되겠나? 아니요. 이 아이들 지금 겨자씨예요. 그러면요 부모라는 좋은 토양 안에서 뿌리만 잘 내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이 아이 눈을 보니까요 제2의 세상을 변화시킨 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아이가 10년 후에는 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지금 세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프리카 수단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프리카 수단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엎드려도 그 자리 아이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죽더라도 그 땅에 희망이 씨앗이 하나라도 맺어진다면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보겠지. 그럼 다시 그 자리에 희망이 딱 튀지 않을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한테 연설한 적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 눈 여기 있지? 코 여기 있지? 입 여기 있지? 나도 눈, 코, 입 여기 있어. 나 대한민국에 샀어. 대한민국이 60년 전에 세상에서 2번째로 가난했어.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냐.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어.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너희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는 힘들지? 내가 같이 들어가 줄게. 손잡고 가자. 나라 필요 없어 이제는. 국경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자기 꿈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의 꿈 또한 두레돈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모이고 친구들끼리 협력하고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끼리 협력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작은 재능이지만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또 듣고 싶으시다면 후원만 해주세요. 그럼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펜을 더 많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만든 연필이에요. 연필을 왜 만들었냐면요. 빈민가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연필이래요.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나 돈 많아. 나 차도 사줄 수 있고 못 사줘요. 너 사줄 수 있는데 왜 이걸 달라 했니? 제가 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저랑 똑같은 키의 아이가 강원대고 학교 가는 거 봤어요. 나도 걔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연필을 만들었어요. 연필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필만 있으면 뭐하지? 책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도서관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땅을 사지도 않았고요. 건물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 쓰는 빈민가에 낡아 빠진 공간을 청소하고요. 거기 책상을 갖다 놓고요. 책꽂이를 갖다 놓고요. 책 한 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서점에 가잖아요. 내가 만약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싶었어요. 근데 서점에 나니아 연대기가 없잖아요. 수만 권이 수천 권이 있든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서점에 갔는데 대학 가기 그냥 사자기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단 한 권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가득 채우면 아이들이 다 읽은 도서관이 되겠구나. 다 읽은 도서관이 다 읽었다면 내가 또 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매달 15만 원씩 보내주면서 책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빈민가가 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000원으로 시작했고 1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일단 학생들 하셔가지고요. 제가 혹시 이분들 제가 어떻게 연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일단 주시면 네. 전달을. 네, 제가 그러면 여기로 제가 연필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버킷, 여러분들 버킷 다시 적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제 첫 번째 꿈은 뭐로 적은지 아세요? 연필로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연필과 멀어지면서 꿈에서 멀어졌어요. 다시 미라클 펜슬을 통해서 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훈 강타니처럼 더 달달한 모가가 많이 나와서 우리 이 땅을 정말 더 뜨겁게 변화시키는 것의 시작은 연필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강의 너무 완벽했나 봅니다. 네, 강의가 완벽했거나 제가 말이 너무 많았거나. 네. 집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 돈은 어떤 부분으로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버팅만 그러니까 남을 돕는 돈은 제 통장에 한 600만 원 쌓여 있어요. 아직까지 또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근데 첫 번째 집은요, 저희가 의미가 좀 있잖아요. 처음 지은 집이니까. 우리가 남의 돈으로 호흡하면서 짓지 말고 우리 돈으로 한번 지어보자. 해서 청년 8명이었거든요. 20만 원씩 달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160만 원이잖아요. 원래 공사비가 2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왜 160만 원이냐면 저희가 공사에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집을 한 지 지었어요. 네. 질문인데 보통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네. NGO 단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초심을 계속 네.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6분이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규모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게 하게 되면 관리를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두시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분들 멤버들을 계속 지금 이 6명을 대표해 나가는 어떤 그 방법 지금 김들이 진심으로 계획 속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인원이 한 20명에서 네. 이렇게 늘게 되면 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는 두개돈을 만들면서 동시에 시작한 게 있어요. 후계자를 찾았어요. 왜냐면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도 부패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저는 후계자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5명한테 매일 밤 얘기해요. 두레돈이라서 내가 아니다. 너다. 따로 있을 때. 각자 자기가 리더죠. 이 영상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네가 리더인지를 얘기해줘요. 너는 20몇 년 동안 수동여행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지금 세계 여행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계속 나한테 물어보잖아.
근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걸 해. 그 찾는 순간 너는 그 부서 리더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너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일단 사명감과 책임감과 그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알려줘요. 그럼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책 보고 강변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암을 개발하는 약을 최근에 발견하셨어요. 근데 그 특허권을 저를 주신대요. 자기 아들을 못 믿겠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못 믿겠대요. 제 책을 봤는데 딱 저였대요. 그리고 어제 카페에 찾아 들어가는데 걸어가는데 병조지. 네, 딱 느껴진다. 내가 이거 특허내면 최소한 내 천조에서 1조야. 넣어줄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마약이 부패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일단 없앨 거예요, 당체를. 저는 내가 10년 됐어, 100년 됐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부패할 것 같으면 없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저는 그걸 떠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부패한 걸 길게 가져가봤자 그때 결론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뜻 나한테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 한국 들어오면요. 두레돈 리더 자리 내려놓을 거예요. 일단은. 적임자가 없으면 다시 없앨 거예요. 왜냐면 결국 오래돼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좌우명 되게 좋아하네. 아니야. 저는 제 좌우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투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다 보면 계속 끝이 없고 경쟁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피면 진짜 세상에서 날카롭고 힘없는 사람이 진짜 너무 낮아가지고 나는 밟고 일어설 수 있겠구나. 참 누군가에게 밟혀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난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 제 좌우명.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 되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 초등학교 때 본 그 사진 한 장으로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일단 저 친구 차 타고 왔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넘어왔고요. 장난이고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가질 수 있었냐면 사실 저희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와세대 법대 나오셨어요. 1940년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할아버지는 창원만한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버지가 다 날려버렸어요. 멋있게 토스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병주야, 아빠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언을 못해줘. 대신 할아버지 얘기해줄게. 할아버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가 신발을 했으면 자기 신발을 벗어줬대요. 지나가다가 벌벌 떨고 있으면 자기 잠바를 벗어줬대요. 이때가 6.25 때예요. 6.25 전통.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해서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책을 달달 외워서 그 다음날 그 사람들에게 책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재밌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나가는데 동네 건날들이 할아버지한테 90도로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쌀을 사러 가잖아요. 쌀 돈을 안 받아요. 쌀을 재파놨다가 그 힘든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두 진영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위의 진영이 이제 부자랑 지식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당이. 근데 할아버지 1호 대상이잖아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전날 공산당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르신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도저히 당신은 못 죽이겠습니다. 남한으로 내려가십시오. 이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꿨던 꿈은 그거예요. 아, 부자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사진을 봤으니까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많은 이유는 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마음이구나. 그걸 어렸을 때 배워서 가능해요. 나이 들잖아요. 머리로 이해해요. 어릴 때 듣잖아요. 가슴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을 치려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뭔지 아세요? 너 10,000원 있어. 오늘 5,000원이면 충분해. 근데 얘가 오늘 부를 거야. 너 5,000원은 뭐 할래? 줘야죠. 너 10,000원 있어. 얘가 오늘 5,000원만 있으면 안 부르는데 너 뭐 할 거야? 근데 어느 애는 주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얘한테 5,000원 주면 네가 먹을 수 있는데 니는 어떨 것 같아? 5,000원 당연히 먹으니까 줘야 되죠. 이거 10번만 가르쳐 주면 돼요. 아, 내가 10,000원 있을 때 5,000원만 충분하구나. 나머지 5,000원은 누군가를 도와라고 내 주머니에 축적되어 있구나. 초등학교 1학년한테 10번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과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청소년 멘토였어요. 네? 청소년 멘토. 네.
아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네. 이 꿈을 키우기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약간 입시 설명이 됐는데 네, 어머니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저는 내일 이제 또 독서의 재발견이라는 강연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하려고 준비한 건데 뭐였냐면 유튜브랑 구글만 잘 이용하면요 대학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초등학생이요 최장암 진단법을 발견해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인가 아무튼 초등학생이 왜 발견했는지 알아요? 이 친구 왕따였어요. 근데 동네에서 유일하게 놀아주던 어떤 한 삼촌이 있었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구나. 너무 슬펐어요. 그때부터 구글, 유튜브 듣기 시작해요. 췌장암이 뭐지? 췌장암이 뭔지도 몰랐던 애예요. 찾아보니까 췌장암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췌장암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학에 전부 다 메일 보내요. 나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소 좀 빌려줘. 전부 다 거절했는데 한 학교만 승낙을 해줘요. 그 학교 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그 날고 길고 천재라고 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췌장암 진단법을 이 아이가 발명해내요. 그런데 200원, 300원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췌장암을 100% 조기에 발견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유튜브로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도 아는 게 없는데 뭘 검색해? 그러니까 맞아 축구 동영상, 남자친구들 야구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 뭐 마인크래프트 더 어린 아이들은 또 철구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읽었던 독서량이요 상식이 풍부하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필요할 때 유튜브에 치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그리고 구글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읍시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 아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죠?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방법.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4시까지 책 읽으세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책을 읽으시니까 옆에서 책을 같이 읽어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엄마가 변화되면 자녀는 변화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마무리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하시고 이제 시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